그러면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이야. 한옥에 대한 건데 이 한옥을 그냥 설명한 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밑에 보니까 통의 원리. 이 통할 통자야. 이게 막힘이 없이 통했다 뭐 그런 얘기야. 통할 통자를 써가지고 통의 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제가 되고 얘가 부제가 되겠지, 그지? 표제와 부제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한옥에 대한 설명문이랄 때 설명문. 설명문이니까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한옥이 과연 도대체 뭔지. 근데 그 뭐를 중심으로? 통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 글은 사실적 읽기다. 사실적 읽기. 물론 한옥을 설명하다 보면 주관적인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적이라는 건 객관적을 의미하는 거야. 객관적. 한옥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설계의 내용을 따져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지.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한옥이 얼마나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훌륭한 집이냐. 이걸 이제 설명할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친환경적인 건축이다. 알았어? 그게 바로 한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통의 원리를 가지고 다 이제 한옥의 구조도 설명하고 과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대조도 하고 또 예시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3단이 뭐야? 3단 구성이라는 건 머리말, 중간, 맺은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자, 봐봐. 흔히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일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옥에 대한 편파적인 생각, 그걸 뭐라 하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거야. 한옥은 무조건 친자연적인 건축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친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감, 또 미적 쾌감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적이라는 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심리적 안정감, 미적 쾌감을 준다. 이게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친환경적인 한옥인 경우에는 이런 장점을 준단 말이야. 이런 게 훌륭하단 말이야. 알겠지?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자재도 자연에서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친자연적이 맞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란 얘기지.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자, 선생님 봐봐. 한옥은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이면 이 건축 안에서 사는 건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 환경이 친자연적이라고 한다면 자연에 맞춰서 재료도 자연적이고 자연 채광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춘 게 아니라 자연한테 맞췄으니까 불편하다 라는 말이 내포돼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한옥인데 불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편견이야. 편견. 앞에서 말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는 보통 통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일반적인 생각. 이 통념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지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편견. 이 편견이 바로 생활하기 불편하다 이런 의미야. 그리고 또 한옥은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그러니까 되게
계절이 바뀌면 살기가 힘들어. 이런 것도 일종의 편견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친자연적이라는 말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견. 한옥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나 이는 한옥을 깊이 있게 잊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편견이다라고 아예 규정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건 편견이 아니라 통념이야, 통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한옥은 친자연적이다, 환경적이다. 재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연 채광을 이용하는 거, 바람길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자연적이잖아. 그러니까 친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갖는 편견이 불편하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이런 것들이 편견에 해당된다는 거야. 편견. 알았지? 편견은 잘못된 생각이야. 한옥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슬슬 한옥에 대해서 들어갈게. 이게 이제 머리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거. 본문인데 첫 번째 본문 내용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가 있다는 거네. 네. 본문 첫 번째 거.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물 건축물이 불편함이 화제이다. 그렇지. 창문이 안 열리니까 환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나온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이 건축물은 사실 여기 나온 한옥과 대조되는 건물이야. 한옥은 친자연적인 건물이라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친자연적이 아니라고. 대표적인 건축물. 자연 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어디 초고층 주상 복합 건축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자, 아예 말을 했어. 비유가 나오네.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는 격이다.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본다면 창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덥겠지, 그지? 그 얘기를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은 것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어. 뭐 그러니까 시원하겠어? 덥겠지. 에어컨을 엄청 틀어야 될 거야. 더운 여름에는, 자, 봐봐. 두꺼운 옷 대신에 여름에는 뭘 입어야 돼? 그랬더니 얇은 반소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 이렇게 입으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는 거지. 네? 자,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된대. 이런 상식과 이치가 뭔데? 그랬더니 여름에는 마치 여름에 옷을 얇은 거 하나만 입는 거,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 입는 거, 이게 상식이고 이게 이치라고 했으니까 저런 것처럼 하면 돼. 더우면 짧은 거, 추우면 여러 개를 겹쳐 입고. 자, 그럼 집도 마찬가지야.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이게 얇은 반소매를 입은 거랑 마찬가지야. 사방의 바람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인 방식을 활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뭐 과학적 방식 나왔어요. 한옥은 과학적이다. 네.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과학적 원리를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야. 자, 어떻게 했나 봐.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라고 부른다. 아, 그러니까 한옥이 여러 과학적인 방식으로 집안에 가득한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흐르도록 한 이 원리를 통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게 정의란 말이야. 정의. 뜻풀이한 거야.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통풍할 때 통, 환기, 순환, 이런 말이야. 한옥은 통의 원리로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건강하대. 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통풍이 잘 돼, 환기가 잘 돼, 순환이 잘 돼. 그러니까 여기에 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돼?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순환이 잘 된다는 거는 맑은 공기가 집안 가득하지. 그 다음에 건축 재료도 썩지 않지. 뭐 이런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연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 곧 자연적이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얘기를 두 번 했네. 과학적이고 자연적이다. 그게 뭔데? 한옥이라고. 한옥에서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래.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럼 뒤에 두 번째 나오나? 볼까? 쭉, 없는데? 자, 그럼 볼까? 첫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거다. 거시기후. 그러니까 통해 원리를 어떻게 구현한다고? 이게 첫 번째야.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거. 여기서 거시기후라는 것은 또 정의가 나오잖아. 거시기후가 뭔데? 근데 계절 같은 커다란 구분이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그게 거시기후래. 우리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큰 단위로 말을 하겠지, 그지? 이게 거시기후야. 여기서 말한 거시기후가 뭐야? 그러면 봄, 여름, 방,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을 말하는 거야. 계절 단위. 자,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 여름에는 뭐가 분대? 남동풍. 그 방위에 맞춰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다. 그러면 자, 한옥 안에 바람길이 생긴 거야. 어떤 길? 바람길.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바람길이겠지. 여름에 부는 바람은 남동풍인데 남동풍이 쫙 불면 한옥을 통과해 남향과 동향으로 저었기 때문에 바람이 슉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거나 꺾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 뭐야? 바람이 들어와서 통과했단 말이야. 그냥. 알았니? 그게 계절풍인 남동풍을 기준으로 해서 한옥을 남향과 남동향으로 딱 바람길을 낸 거야. 그러면 바람이 남동풍이 쑥 들어와가지고 쑥 지나가는 거지. 멈추거나 돌아 나가지 않고. 자, 그러면 바람길의 방향은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냈다 그래서 한옥 가운데에 그런 바람길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중간에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대. 문이 여러 개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바람길이야. 안채의 바람길은 이런 바람길이야. 뭔데? 중문, 앞마당, 대청, 뒷문 이런 순서대로 바람이 슉 지나가는 거지. 그게 어딘데? 한옥 중에 안채에 그런 바람길이 있다고. 또 그 다음에 사랑채는 대부분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다. 바람길을 내기 쉽다. 그러니까 아예 노출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사랑채라는 게 뭐냐면 대문 옆에 손님 오면 재워주기도 하고 머물게 해주는 게 사랑채거든. 그러니까 완전 대문 밖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홑겹이라고 그랬지. 홑겹이 뭐야? 얇다는 얘기지. 이게 두꺼우면 바람이 안 들어가고 뭐 그러겠지. 보통 창이 방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서 이거 뭐 한자로 쓸게. 통해서 그러면 돼. 알았니? 뭐라고? 방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통한대. 그럼 바람이 글로 쑥 지나가겠지. 이것만 열면, 창을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자, 그러니까 사랑채는 그냥 창문만 열면 바람이 슉슉 통한단 말이야. 시원해. 근데 아까 나왔던 중문, 앞마당, 뒷문으로 나가는 이 바람길 안채는 그렇지가 않아. 사랑채하고 달라. 사랑채에 비해서 폐쇄적이다. 꽉 막혔다고. 여름철에 바람이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처리. 그게 이제 과학적 원리가 필요한 거야.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문을 남쪽으로, 바람길, 대청은 북쪽으로 돼 있어.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했어. 이 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대. 뭐가? 나무창이.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고. 뭐 이거 쉬운 거야. 열어놓으면 생기는 거고 닫아놓으면 막히는 거야. 아니? 중요한 역할. 그러면 나무창을 가지고 안채에서는 바람 조정을 하면 되겠네. 그지?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여는 순간 바람길이 통하게 한 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지고, 반면에 추운 겨울에 닫으면 되잖아. 나무창을 닫으면 대청 뒷면은 완전히 막혀. 그러면 북서풍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그러니까 남동풍은 아마 중문에서 이렇게 해서 중문에 중문, 앞마당, 그다음에 뒷문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럼 이 남동풍의 반대가 북서풍이잖아, 그지? 이건 여름이고 이건 겨울이야. 그러면 이 나무창을 열면 바람이 어떻게 돼? 남동풍이 쫙 해서 막힘없이 통과하겠지. 여름, 겨울에는 이걸 닫아 어떻게 돼? 안 들어오지 바람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것도 원리라고 생각하면 원리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는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지. 여기는 바람길이야, 바람길. 이걸 만드는 방법.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을 계절풍인 여름에 남동풍을 이용해서 남쪽이랑 그 다음에 남양, 남동양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안채 쪽에는 중문, 앞마당, 대청 뒷문 요 3단계의 과정인데, 얘 대청 뒷문의 나무창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야. 여름에 열어놓고 겨울에는 닫아놓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네 번째 문단이다. 됐지? 자, 이번에 볼까? 정효창 고택 안대문을 한번 보자. 이런 게 정효창 고택 바람길 어떻게 했는지 예시하는 거야. 예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안대문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다. 중문을 통과한 나는, 잠깐만, 바람도 똑같이, 그지? 안대문을 들어온 바람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중문을 통과한 나는 바람 대신에 대청을 타고 올라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행을 한다. 이게 바람길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내가 마치 들어온 것 같아. 여행을 한대. 이거는 상상하는 거야. 상상. 여름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겠지? 바람 대신에 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상상이 알아니?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 더위를 참아낼 수 있다. 활짝 열어젖힐수록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 신장로가 큰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 비유지, 그지? 지규법이야. 명쾌하게 뚫린다. 여기서 뚫리는 건 바람길을 말하는 거야. 이 길을 따라 한반도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이 집을 관통하며, 자, 아주 뚫어버렸단 말이야.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럽게 훑고 지나간다. 그럼 우리는 시원하다. 됐지? 이게 지금 정효창 고택에 가가지고 바람길에 대한 상상도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6번으로 한번 가볼까? 6번. 자, 여기부터 이제 다시 바람길 통해 원리 말고 본문 2가 시작된다. 한옥에서의 통해 원리.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첫 바람길 만드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자, 두 번째 미시기후. 아까 선생님이 뭐냐면 거시기후. 이거는 계절이라고 아까 얘기했다, 그지? 근데 이번엔 미시. 그러면 계절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할 거야.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것. 이것도 통해원리야, 통해원리. 왜냐면 이 두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통해원리 두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 다 통해원리다, 알았지? 미시기후라는 게 뭔데? 그럼 이것도 정의가 나왔잖아, 정의. 미시기후가 뭐죠? 그랬더니 뜻풀이하는 거. 미시기후란 숲과 산세, 지세, 물길 등 각 집 주변에 둘러싼 개별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구체적 기후현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거지. 개별적인 상황, 구체적인 기후현상. 이걸 뭐라고? 미시기후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뭐 있는데 그러면 숲, 산세, 지세, 땅이 어떻게 어떤 형상인가 뭐 이런 거야. 물길, 물은 흐르면 어느 쪽으로 흐르나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미시기후.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플러스 시켜볼까? 뭔데? 도로도 미시기후, 빌딩도 미시기후. 배산임수, 이건 뭐야?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거야. 응? 이런 어떤 지형을 말하는 거야, 지형.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래.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숲도 있고요. 산세, 지세, 물길, 여기 나왔던 도로, 빌딩, 배산임수의 지형. 이게 다 미시기후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 자, 이거 구조 봐라. 앞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한다. 이거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니? 자, 여기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 요게 한옥에 마당을 비워놓으면 마당에 찬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자, 이걸 두 번째 방법을 과학적 원리로 한번 볼까?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당연히 가열되면 가벼워지니까 팽창하게 되고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지. 뭐가? 기체나 액체.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뭐 액체는 뭐 마당에 물 뿌리는 거 정도 생각하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이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잠깐만, 앞마당에 있는데 여기 뜨거워지면 올라가겠지. 네. 그러면 여기가 비인단 말이야. 비인다. 아니? 비어버려. 그럼 여기에 다른 공기가 와서 채워지는 거야. 이거 원리를 이용한 거지.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기체, 액체가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대류라고 하죠. 대류는 보통 액체가 이렇게 막 그 물이 흐르듯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밑에서 이제 가열하면 뜨거워지면 위로 가고, 위에 있던 애들이 다시 밑으로 오고, 이게 대류야. 알았니? 특히 공기할 때 그러지, 공기. 대류 현상. 그 액체도 마찬가지고,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알았지? 이동하는 걸 대류라고 한다.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 마당의 공기 열 받으면 위로 올라가. 더워지면 올라가. 마당은 거의 진공 상태에 유사한 상태. 비어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야. 다 올라가면 여기서 다 비어 있어. 그럼 새로운 걸로 채워지겠지. 그러면 이게 뭔지 볼까? 그러면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온다. 자, 바람이 불어와. 아까 생각해봐. 바람이 중문으로 들어온 것과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그림으로 얘기해볼까? 그림으로. 자, 여기가 나무창인데 여름에는 이렇게 되고 겨울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바람 방향이. 그지? 뭐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남동풍이 불 거고, 남동풍은 중문에서 앞마당 뒤 저기까지 이어지겠지. 그지? 이때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 뒤에서 들어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찬 것이 들어오게 된다. 이 찬 게 어디를 들어가는 거야? 쫙 하고 여기를 채우는 거지. 그지? 둘 가운데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이다. 자,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 아까 나무창을 열어놓은 거야. 대개 대청 뒤에는 숲이 있대. 거기서 나무 심은 거지. 그러면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한옥을 숲 앞에 짓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뒤에 숲이 있단 말이야. 숲에서 부는 찬바람이 뒷문으로 해가지고 마당에서 중문으로 이렇게 거꾸로 분단 말이야. 조상들이 한옥을 지을 때 왜 숲을 뒤에 두고 짓냐면, 이게 하나의 불문율,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따르는 거야.
불문율, 글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청 근처에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다. 대청 근처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 이게 불문율이야. 뭐라고? 이게 불문율이야.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즉 대청에 너무 가까이 나무가 바람을 막는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심지 말라고. 또한 담을 낮게 했는데, 담을 낮게 했어. 담이 높으면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대청 근처에 나무 심지 말라. 이거 하고 담을 낮게 해라. 그래야 잘 통한다. 잘 통한다가 뭐야? 잘 통한다는 건 바람이 잘 불어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시원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은 나왔지, 그지? 그림은 나온 게 이거야. 관가정 안채에 안마당을 감싸고 있는 지붕처마. 앞마당, 지붕처마. 이번엔 처마 얘기하려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지붕에 처마가 하는 거래. 자, 선생님 봐봐. 마당에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그 빈 공간, 진공 같은 상태에 찬바람이 저기 뒷문에서 쫙 불어와. 그러면 찬바람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찬바람이 오래 머물게 하려면 위에서 덮어야 되는데 그게 처마란 말이야. 관가정의 안채는 위에 사진 봐. 앞마당, 안채 앞마당은 폭에 비해 지붕 처마가 많이 돌출돼 있대. 앞으로 나와 있는 거. 이는 앞마당으로 들어온 찬바람을 오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시원하지. 앞으로 돌출한 지붕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아까 대류랑 비슷한 거지. 그 결과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데워지면 어떻게 돼? 빠져나가겠지, 그지? 데워지지 않는 찬 공기 머물러야 시원할 거 아니야, 그지?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이유가 바로 이 지붕의 처마가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를 꽉 잡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원한 거지. 알았지? 그래서 시원하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까지가 중간 두 번째 마지막이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맺은말이 나와야 되겠지. 맺은말. 끝맺는 거야. 맺은말. 자, 우리 조상은 한옥의 통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두 가지 나왔지만 실제로 한 세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냈대. 위에서 말한 거야. 또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으로 들어오게 했고,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온 바람을 머물도록 했다. 이처럼, 이건 여기는 뭐야? 요약한 거지. 어떻게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한 거야. 이처럼, 여기 중요한 거지. 뭐지? 우리 조상들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면 되고, 의라고 해도 돼. 알았니? 한옥은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시문이지.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기 편한 집을 만든 것이 이거야.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의 의미를 말한다. 뭐 재료가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자연적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뭐 때문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다. 이게 친자연적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어. 맨 마지막은 한옥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났다.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고, 자, 앞으로 갈게.
이거는 사실적 읽기에 해당하는 설명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이 사실적 읽기라는 건 사실은 거기 나온 정보가 나오는데 정보. 이거를 객관적 정보니까 잘 읽고 이해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뭔지, 중요 내용. 이거 중심 내용이라고 할게. 중심, 읽기 방법이야 이게.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그게 사실적 읽기의 핵심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같은 사실적 읽기를 잘 읽고 싶으면 이런 거지. 지금 말한 대로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뭐냐면 이걸 쫙 읽은 다음에 구조적으로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객관적 정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해 원리 이렇게 나오고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왔지, 그지? 첫째, 둘째. 근데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첨화가 나왔거든. 이건 따로 3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게 사실적 읽기의 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이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지금 사실적 읽기에서 자 봅시다. 이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이걸 좀 정리를 하자. 지혜롭고 행복한 집 설명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고, 자 여기서 글 속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이런 게 나와야지. 통의 원리.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통의 원리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에 설명문 보니까 뭐 통의 원리, 바람길 어쩌고 이런 걸 정의라고 하는 거지. 뜻풀이한 거야. 그 다음에 대조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지? 아까 그 건축물, 주상복합 건축물 대조 됐지? 그 다음에 예시 보면 뭐 고택과 여기 가명 같은 경우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고 친자연적인 건축물인 한옥의 예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정의와 예시와 대조. 주상복합 건축물은 대조다. 그리고 통의 원리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됐지? 두 가지가 뭔데? 그러면 이거야. 첫 번째가 바람길 내기. 바람길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거시기후와 관련해서 설명한 거. 두 번째 원리는 뭐야? 찬 공기주머니 만들기. 그지? 요거는 이제 찬 공기주머니를 만든다는 건 미시기후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거시기후, 미시기후 이런 거 확인하면서 내용을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볼까? 뭐냐면 내용 파악할 때 예를 들어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걸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배경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열 때, 닫았을 때 이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선풍기 켜거나 바람이니까 에어컨을 켜거나. 이해됐어? 선풍기는 바람길이라면 에어컨은 찬 공기주머니니까 이런 거 가지고 떠올리면 돼. 별것도 아니야. 그지? 자, 안채를 지을 때 바람을 잘 통하게 고려한 점은 뭘까? 여기는 바람길이 가는 중문, 안마당, 대청 뒷문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특히 대청 뒷문에 나무창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나무창은 막으면 바람길이 멈추고 열어놓으면 통한다. 뭐 이런 얘기 했어. 알았어? 그러면 찬 공기주머니에 같은 원리가 나오는데 이 원리는 뭘까? 그러면 찬 공기주머니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원리야. 이게 지금 이게 원리야. 여름에 더워. 그러면 이 공기가 다 데워진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가 진공 상태처럼 비어 있을 때 찬 공기가 들어가면 찬 공기 주머니가 여기서 형성되고 처마로 막아서 머물게 하고 머물게 했는데 많이 더워졌어. 그럼 또 올라가고. 알았니? 이런 과정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진공 상태 이런 거 과학적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금기시되어 있는 게 뭐라고? 이거 두 가지. 뭔데요? 대청 주변에 나무 심지 마.
나무가 바람길을 막어. 그 다음에 담은 낮게 높으면 어떻게 돼? 바람길을 막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피해야 된다. 첫 번째, 심지 말라는 거 지켜야 되는 거야. 금기야. 두 번째, 담을 낮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바람길을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자연물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친자연적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했어? 여기 나왔지, 그지?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기 편한 집을 만드는 게 정말로 자연적이다. 친자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난 거야. 알겠지? 이게 오늘 배운 게 사실적이기에 첫 번째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의 내용이었다.